자,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로스 펑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서포트 벡터 머신 멀티 클래스 SVM 로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유래된 로지스틱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요. 첫 번째로 멀티 클래스 SVM 로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로스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 둘은 확실한 모티베이션이 있고 그 둘이 모두 자 로스가 낮을수록 좋은 클래시파이어라는 성질을 이렇게 만족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멀티클래스 에스피노스가 어떤 식으로 수식으로 정의되는지 보고 그 수식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약간 직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짝 알아보자. 자, 일단 로스는 레코드 하나하나마다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레코드 하나하나마다 어떤 철학에 잘 실행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xy가 x가 rd에서 오고 y가 1과 c 사이의 어떤 하나 인티저라고 하면요. 자, 어떤 로직으로 자, 스코어를 하나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스코어 대비 y의 그 품질을 평가해야 됩니다. ls, y를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게 좋겠죠. 자, 그 요요요요 그 S에는 이렇게 S가 이렇게 C by 1인데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true 레이블에 대응하는 스코어가 또 있을 테고 마지막에는 C 번째 그 스코어 값이 있겠죠.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Y 번째 레이블에 해당하는 이 스코어 값이 가장 높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높을수록 요 그러니까 우리가 prefer하는 건 SY is higher than others. 이거를 우리가 가장 원하죠. 아, 네, 여기 써있네요. 제가 괜히 중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코레트 클래스의 스코어 SY가 다른 녀석들 SJ, J가 Y랑 같지 않다고 할 때 걔네에 비해서 모두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로스 펑션은 어떻게 설계해야겠습니까? SY가 다른 것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로스 값이 낮았으면 좋겠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다른 SY가 다른 SJ보다 고만고만하거나 아니면 작은 경우에는 그 로스 값이 되게 컸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코렉트로스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로축을 SY라고 하고 우측을 로스라고 하면은 자, 멀티클래스 SVM 로스는 이 수식을 나중에 보시고 나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SY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일단은 특정 값에서 바로 이그젝틀리 빵이 되고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뭐 S1, S2 이런 거 적혀 있겠죠. 근데 S1이 한 이쯤 있고 뭐 S2가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S7이 다른 스코어 중에 가장 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그 깊이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S7이 가장 Y 스코어가 아닌 것 중에는 Y가 아닌 것 중 가장 높은 스코어라고 하면은 요 녀석과 여기 SY가 0이 되는 여기 요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 사이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방법론에서 약간 유래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어디 보자. 하여튼 되게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로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힌지가 이거 노트북 켰을 때 힌지가 이렇게 굽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힌지 로스라고도 불리고 한국어로는 경첩 손실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SY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I를 날리는 게 어, I를 날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싱글 example로 그냥 x, y 주어졌고요. y는 1부터 c까지 찾을 수 있고 x는 d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x에다가 wx 더하기 b를 하건 아니면은 나중에 example에서 나중에 딥러닝 예제에서 x에 대한 비선형 함수간 간에 아무튼 이렇게 c차원 스코어를 계산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한 포인트에 대한 그 로스 계산인데요. 자, 트루 레이블이 아닌 다른 레이블에 대해서 싹 다 썸 해줍니다. 뭐를요? 자, 틀린 스코어에서 코렉트 스코어를 빼고요. 다음에 무조건 1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되게 큰 상황이잖아요. 얘가 클수록 로스가 낮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Y의 어떤 함수입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왼쪽처럼 SY가 커지면은 이 LI 전체는 이렇게 모노톤하게 디크리징합니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자, 반대로 SY가 작아지면 어때요? S가 뭐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SJ에다가 1000 더하니까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SY가 클수록 이 로스 값이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철학을 나름대로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 싱글 이그젬플 기준입니다. 어차피 싱글 이그젬플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알면은 여러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는 그 로스는 각각 싱글 레코드들의 로스 값의 평균으로 되니까 싱글 레코드에 대해서만 잘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은 내가 S는 자 이렇게 x1, x2, x3예요. 다음에 y1은 1이고 y2는 차니까 카이고 그다음에 y3는 3.1 그러니까 프로고요. y3는 3이에요. 이때 자, 첫 번째로 이 고양이에 대해서 멀티클래스 SVM 로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트루 클래스는 캣이니까 캣이 아니라 카랑 프로거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맥스 썸을 하는 대상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로서는 뭐예요? 다른 5.1 클래스에서 트루 클래스 3.2 뺀 다음에 1 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거 마이너스 1.7에서 3.2 뺀 다음에 1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2.9가 나오네요. 다음에 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트루 레이블이 카니까 카가 아닌 요거 다른 녀석에 대해서 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맥스 두 번, 로스 두 번 더해주고, 그러니까 로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맥스가 두 번 더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J가 두 개 있고요. 1.3에서 틀린 클래스의 그 스코어 하나에서 맞는 클래스의 로스 4.9 뺀 다음에 1 더하고 그 다음에는 또 틀린 클래스 2.0에서 맞는 클래스의 스코어 4.9 빼고 1 더하니까 자, 이번엔 어때요? 4.9가 다른 클래스보다 훨씬 더 스코어가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맥스 제로 컴마 네거티브 밸류 돼가지고 로스가 빵 됐어요. 자, 프로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실 수 있죠. 여긴 어때요?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프로그 클래스의 그 스코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아요. 그랬더니 로스 값이 되게 크게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n이 3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선에도 51쪽입니다. 요 셋을 3으로 나누어서 5.27의 로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나름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멀티클래스 SVM 로스의 약간의 그 대수적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프로퍼티가 한 6개 있습니다. 이걸 퀘스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명시적으로 6 프로퍼티라고 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앞으로 6개 정도를 한번 뭔가 이 SVM 로스를 잘 이해하기 위한 6가지 뭔가 그 두뇌를 자극하는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카이미지가 조금 바뀌면은 로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의 픽셀 값 조금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wx 더하기 b인 스코어도 1.3, 4.9, 2.0 얼마 조금 변하겠죠? 그래서 픽셀을 정말 조금만 변하니까 1.31, 4.9, 2.0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밖에 안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니까 이 0이라는 값이 이그젝트 이게 4.91이건 4.98이 4.89건 이그젝트 제로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넘어가시고요. 안 동의하시면은 한번 여기 다시 이 두 슬라이드 전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1.3, 4.9, 2.0을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0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그젝트 제로가 별로 변하진 않겠죠. 자, 마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다시 46쪽입니다. 그 카이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이 마진이 충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0이 그렇게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슬라이드 53페이지예요. 자, min and max possible loss. 로스 값으로 가장 가능한 최소값이랑 가장 로스 값으로 가능한 큰 값은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낮은 값은 무조건 이그젝트 제로밖에 없겠죠. 만약에 모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그 스코어가 모두 퍼펙트하게 그 SY가 가장 높도록 계산이 됐다면 제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잘못하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퍼티 알아봤고요. 세 번째 프로퍼티입니다. 만약에 스코어 값 자체가 랜덤이라면은 자, 여기 안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여기 안에 랜덤한 값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막 스탠다드 노멀로 아무렇게나 뽑아본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계산을 하지 말고 S 값 자체를 스탠다드 노멀로 뽑았다고요. 자, 그러면 로스 값이 얼마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자, 좀 어려운 질문인데 C-1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이거는 상당히 좀 멍청한 관찰 같지만 유용한 디버깅 테크닉이에요. C-1이 되지 않으면 어딘가 버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로스를 쓰고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려면은 예상된 결과를 하나 생각한 다음에 나올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왜 C-1에 나올 것 같아요? 자, 대충 랜덤이니까 평균적으로는 얘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하나의 점만 보는 게 아니라 n 개의 점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스코어를 모두 랜덤하게 뽑았다면은 어떤 건 어떤 것보다 크고 어떤 건 어떤 것보다 작겠고 그게 n번 에버리지가 돼가지고 대충 비슷하겠죠. 자, 그러니까 예, 그 녀석을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0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원 샘플에 대해서 대충 C-1을 기대할 수 있고 그거의 평균이니까 전체 로스라는 그 평균이니까 C-1의 평균로 C 빼기 1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짰는지 보려면은 스코어 자리에 스탠다드 노멀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로스가 C-1이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썸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 된다면 그러니까 썸이 J는 코레티 클래스 빼고 썸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J는 1부터 C 이런 식으로 썸을 계산한다면은 이 썸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썸이 여러분 그냥 기존의 yi 없을 때보다 그냥 1만 더해질 것 같나요? 왜죠? 지금 J에 yi 들어가면 뭐 돼요? 그때는 이 텀이 SYI 빼기 SY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만큼의 그 기여도가 생기겠죠. 그냥 기존에 계산하시던 로스에서 1 더한 것밖에 안 된다. 상수 1만 더해지겠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로스를 그러니까 전체 PW를 미안해요. 일단 PW라는 거는 각 데이터 로스에 대해서 i에 대해 썸을 한 다음에 다시 n분의 1 이렇게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건데 제가 이거 대충 아시리라 생각하고 판서를 아주 대충 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그것도 상관없고 만약에 얘를 10 빼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로스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상수배한다고 로스가 뭐 달라지는 건 그 로스 어떤 로스가 어떤 로스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대소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전체 얘를 W 함수라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최소화 문제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그 브레인 티저입니다. 만약에 여기 1승 대신에 2승을 쓰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은 새로운 로스를 정의한 겁니다. 더 이상 멀티 클래스 SVM 로스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브레인 티저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멀티 클래스 SVM 로스를 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써봤는데요. 자, 데이터 하나 레코드 하나 주어졌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바이어 스텀 X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WX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 자체는 C/1인데요. 그래서 C/1에 대해서 자, 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다 평균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각 유닛 레코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멀티 클래스 SVM 로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트루 레이블이 아닌 클래스에 대해서 그 각 이 모든 값들을 더해 주는데 자, 그 j 번째 인덱스 그 스코어 값 우리가 계산한 스코어 값의 j 번째 인덱스에서 우리가 계산한 스코어의 그 트루 레이블 번째 인덱스의 그 스코어에 빼고 그다음에 1 더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제 로스의 최소화 문제 이걸 전체 얘를 W의 함수로 봤을 때의 질문인데요. 자, 얘를 W의 함수로 본다면은 뭐 이렇게 뭐 유클리드 공간에서 자 PW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생겼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로스 최소값이 0이라면서요. 이렇게 로스를 0으로 만드는 W를 하나 찾았어. 그런 W가 유니크할까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PW가 이렇게 이쁘게 유니크 미니멈이 있도록 생길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유니크 미니멈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EW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W 2배 한다고 해서 스코어 대소 관계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스 밸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에 대해서 미니멈이 달성되면은 W의 상수배인 CW에 대해서 전부 C가 0보다 큰 상수인 한 모두 미니멈이 달성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니크 유일한 최소화 원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다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W, 2W, 3W, 3W, 0.5W 이런 다양한 녀석들에 대해서 다 로스가 최소화 되는데 그 중에 어떤 W를 우리가 하나 픽해야 될까요? 픽할 수 있을까요? 픽하는 게 필요할까요? 자,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로스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W나 EW나 3W나 다 똑같은데 이제 W를 그 구하는 관점이 데이터로서의 최소화뿐만 있을 데이터로서의 최소화에서 한 가지 기준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스를 최소화하는 건 W, EW, 3W 이런데 또 다른 기준을 봐가지고 여러 기준을 다 따져봤을 때 최적의 W를 고르면 그 W는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비디오는 아니고 아마 다다음 비디오쯤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까지 하고 나서 PW를 자 데이터로스 IN부터 N까지 자 L F X W, Y XI, YI 여기 데이터로스 뿐만이 아니라 더하기 뭔가 W의 다른 기준으로 또 이렇게 뭔가를 좀 더해서 이 전체를 최소화시키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레귤러라이저라고 부를 거고요.
대체 레귤러라이저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녀석이냐? 자, 다다음 비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두 번째 로스 함수 한번 다뤄볼게요.